플라스틱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강은주입니다. 플라스틱은 현대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플라스틱이 자연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최된 유엔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 수거, 그리고 재활용을 포함한 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전 주기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국제협약 마련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물질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플라스틱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과학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물질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나무, 금속, 고무 이 네 가지 물질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긁어보기, 구부려보기, 물에 띄어보기를 통해서 단단한 정도, 휘는 정도, 가벼운 정도와 같은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플라스틱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앞선 방법으로 다양한 플라스틱을 다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로 들면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 물에 뜨는 것, 그리고 가라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 실험을 통해서 물에 뜨는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을 선택하여서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즉, 교과서에 제시된 플라스틱은 제한된 특정 종류의 플라스틱만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교회에서 플라스틱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중등,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입니다. 선행 연구자들은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융합적 사고, 환경소양 함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탐구학습을 통해서 플라스틱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을 향상시켜 줬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시민과학 프로젝트에 학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플라스틱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인식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사실 교육을 포함한 전 영역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 교육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고 동시에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은 아직 물질의 성질을 학습하지 않은 3학년 학생 19명과 3학년 교육과정에서 물질의 성질을 학습한 바 있고 또 이전 교육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학습을 한 6학년 학생 20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타 교과를 통해서 마인드맵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서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학생들이 작성한 마인드맵을 통해 플라스틱에 대한 주요 개념, 그리고 파생된 개념의 종류, 빈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마인드맵의 분석 기준은 선행 연구자가 개발한 채점 기준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인드맵의 채점 기준은 크게 중심원과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림 1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중심원은 중심 주제에 연결된 주요 개념입니다. 중심원은 중심 주제에 관련된 이 주요 개념이 제시된 정도인 대표성, 그리고 각 주요 개념이 중복되지 않는 정도인 독립성, 일반적 개념으로 제시된 정도인 균형, 포괄성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가지는 가지에 있는 개념에 관련 위계성 정도에 따른 위계성, 그리고 단계 간의 관련성과 수에 따른 단계의 수, 장가지 수 간의 관련성 및 장가지 수에 따른 가지의 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각각의 항목 내에서
3이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마인드맵을 채점할 수 있습니다. 중심 주제인 플라스틱과 연결된 주요 개념은 과학 교과서 그리고 지도서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서 플라스틱의 종류, 플라스틱의 쓰임새, 그리고 플라스틱의 장점, 단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과학교과서에서는 이 플라스틱의 성질에 대한 것만 제시되어 있지만 지도서에는 플라스틱의 일반적 성질 그리고 생활 속의 쓰임새, 단점,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예시는 분석 예시는 그림 이와 같습니다. 중심원 범주에서는 이 플라스틱의 쓰임새, 그러니까 페트병, 장난감, 볼펜, 그리고 플라스틱의 단점과 관련하여서는 환경 파괴, 쓰레기를 제시하여서 대표성은 2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중심원에 제시된 개념 중에 장난감, 페트병은 앞서 말씀드린 그 쓰임새와 중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립성은 1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중심원에 표현된 개념 중에 쓰임새와 환경 파괴만 일반적 수준의 개념에 해당되어 균형 포괄성에서도 1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가지 범주에서는 각 가지 연결된 그 작은 가지 제시된 단어들이 모두 포함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위계성이 낮기 때문에 2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가지에 연결된 작은 가지는 1단계만 제시되어서 단계의 수에서 1점, 그리고 각 가지에 연결된 작은 가지 수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2개 정도의 적은 가지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의 수는 2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성질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서술한 응답을 읽고 유사한 응답끼리 분류하고 교과서 및 지도서에 제시된 플라스틱의 성질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질별로 학생들이 응답한 그 빈도를 산출하여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성질이 무엇이고 또 어떤 성질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중심 주제인 플라스틱과 연결된 주요 개념인 플라스틱의 종류, 쓰임새, 단점, 장점 이 4가지로 살펴봤을 때 주요 개념을 모두 표현한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고 2가지 주요 개념을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주요 개념별로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경우는 플라스틱의 쓰임새를 제시한 경우이고 그 다음이 단점, 장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의 종류를 표현한 학생은 3, 6학년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장점에 대한 개념은 6학년 학생만 제시하였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플라스틱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까지 표현하여서 이 플라스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라스틱의 단점과 관련하여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타낸 낱말은 환경오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마인드맵 분석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학년 학생이 표현한 마인드맵은 대표성 2점, 독립성 1점, 균형 및 포괄성 1점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위계성을 비롯한 단계의 수, 장가지 수는 모두 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시는 그림 5와 같습니다. 반면에 6학년은 3학년과 달리 위계성과 가지의 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마인드맵 평균 점수는 그림 6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인드맵 분석 기준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3학년보다 6학년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 학년 모두 마인드맵의 총점 18점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절반 이하에 가까운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플라스틱의 성질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 응답을 빈도로 산출한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플라스틱의 성질과 관련하여서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단단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플라스틱의 장점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3학년의 마인드맵에서 플라스틱의 장점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사례됩니다. 결론 및 제안입니다. 학생들이 표현한 마인드맵의 항목별 점수는 대부분 1, 2점으로 전체적인 점수를 보았을 때 학생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다소 낮은 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표현한 마인드맵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주요 개념은 플라스틱의 쓰임새, 단점, 장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표현한 마인드맵의 주요 개념으로 플라스틱의 쓰임새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체를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단점에 대한 주요 개념을 제시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플라스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학생이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내용의 추가 제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마인드맵에서 플라스틱 종류에 대하여 제시한 학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플라스틱을 분류해보고 이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물 또는 오일에 넣어서 뜨거나 가라앉는 정도를 확인하고 분류해보는 탐구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의 성질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봤을 때 단단함, 가벼움과 관련된 플라스틱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긁어보기, 구부려보기, 물에 띄워보기와 같은 관찰활동 이외에 다양한 색, 모양, 매끈함과 관련된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관찰 방법 또는 분류활동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찰 등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은 조사활동을 통해 플라스틱의 성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과학교과에서 학습하는 물질의 성질 학습에서 나아가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이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과학교육에서 플라스틱을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